하원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현관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손주 기다리시는 분인 줄 알았죠. 우리 유치원은 하원 차량이 있지만 가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직접 데리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은 보통 현관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누구누구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밖에서 기다리시더라도 핸드폰 보시거나 하시는데 이 할머니는 그냥 꼿꼿이 서서 문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떤 아이 기다리세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제 쪽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아, 선생님, 우리 미연이요. 아직 안 나왔나 봐요. 할머니, 미연이가 몇 살이에요? 어느 반인지 아세요? 7살이요. 우리 딸 7살인데 여기 다니잖아요. 딸? 손녀가 아니라 딸이라고?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봐도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시는데 7살 딸이라니. 할머니, 혹시 손녀 아니고요? 아니에요. 우리 딸이에요. 큰딸 미연이. 오늘 5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시면서 벌써 5시 20분이 다 됐네 하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제가 원화 명단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훑어봤어요. 5세부터 7세까지 미연이는 없어요. 김민서, 이서윤, 박도윤, 미연이라는 이름은 단 한 명도 없었죠. 할머니, 우리 유치원에는 미연이라는 아이가 없는데요. 혹시 다른 유치원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여기가 맞아요. 초록별 유치원 맞잖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며 현판을 가리키셨어요. 맞아요. 여기가 초록별 유치원이긴 한데 그때였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하나둘씩 퇴근 준비를 하면서 현관 쪽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이 할머니께서 미연이라는 아이를 찾으시는데 우리 원에 그런 아이가 없잖아요. 미연이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10년 넘게 근무하신 김 선생님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할머니, 제가 원장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할머니를 의자에 앉게 해드리고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 선생님, 지금 현관에 할머니 한 분이 미연이라는 아이를 찾으시는데 우리 원에 그런 아이 있나요? 원장 선생님도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연이? 우리 원에는 없는데 혹시 다른 유치원 아닐까? 내가 근처 유치원들에 전화해 볼게. 다시 현관으로 나왔을 때 할머니는 여전히 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정말로 금방이라도 딸이 뛰어나올 것처럼. 시계를 보니 5시 40분. 마지막 아이도 30분 전에 하원했어요. 이제 유치원에는 선생님들과 할머니, 그리고 저밖에 없었죠. 할머니, 집에 전화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미연이가 집에 있을 수도. 집에 전화기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럼 보호자분 연락처라도. 내가 엄만데 누구한테 연락해요? 할머니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뭔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에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6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할머니는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으셨죠. 저는 제가 착오하지 않았을까 싶어 다시 자세히 물어봤어요. 할머니, 미연이가 몇 살이라고 하셨죠? 7살이에요. 백합반. 그럼 미연이 생일이 언제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또렷하게 대답하셨어요. 3월 15일, 1963년이요. 1963년? 지금이 2015년인데?
그때였어요. 후두둑.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 비 온다. 김 선생님이 소리쳤어요. 순식간에 빗줄기가 굵어졌죠. 할머니는 여전히 현관 앞에 서서 문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비를 맞으면서도 꼼짝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비 맞아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우산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할머니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죠. 안 돼요. 미연이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 없으면 저 애가 엄마 못 찾으면 울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할머니, 안에서 기다리셔도 돼요. 감기 걸리세요. 김 선생님과 함께 할머니를 거의 떠밀다시피 해서 유치원 안으로 모셨어요. 원장 선생님, 할머니 옷이 다 젖으셨어요. 어머, 히터 좀 틀어줘. 감기 걸리시겠네. 김 선생님이 히터를 틀고 제가 담요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거 두르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미연이도 이거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차를 받아 드시면서도 계속 문 쪽을 바라보셨어요. 원장 선생님이 저희를 복도로 부르셨어요. 저분 치매이신 것 같아. 원장 선생님이 작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셨거든. 그때 느낌이랑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바로 연락해야지. 보호자분이 지금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겠어.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엔 눈물과 빗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죠. 혹시 여기 70대 정도로 보이는 아니 엄마, 여기 왜 나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았어요. 미연아, 왜 이렇게 늦었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아주머니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할머니 앞에 서 있는 이 50대 여성이 바로 7살 미연이었던 거예요. 미연 씨는 한참을 할머니를 안고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할머니는 그런 딸의 등을 토닥이며 웃고 계셨죠. 우리 딸, 왜 울어? 엄마 왔잖아. 한참 후 미연 씨가 겨우 진정하고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해요, 선생님들. 미연 씨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가 치매셔서 오늘 낮잠 주무시는 사이에 집을 나가신 거예요. 동네를 다 뒤졌는데 안 계셔서 미칠 것 같았어요. 설마 하다가 혹시나 해서 여기 와봤는데. 엄청 놀라셨겠어요. 원장 선생님이 미연 씨를 위로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셨거든요. 그때 한번 나가셔서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마음 잘 알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미연 씨가 깊이 인사하셨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옷도 다 젖었어요. 우리 집에 가서 미연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줄게. 할머니가 순순히 일어나셨어요. 선생님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어머니 돌봐주셔서. 미연 씨가 다시 한번 인사하셨어요.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가 저희한테 손을 흔드셨어요. 선생님,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두 사람이 우산을 쓰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52년 전 7살 딸을 데리러 오셨던 그 기억 속에 갇혀 계신 할머니, 그리고 그런 엄마를 온 동네 뒤지며 찾아다니는 딸. 그 일이 있고 사흘쯤 지났을까요? 오후 4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미연 씨였어요.
이번엔 쇼핑백을 들고 오셨죠. 아, 미연 씨,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이 맞아주셨어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감사 인사 드리러 왔어요. 미연 씨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아이들 간식이랑 선생님들 드시라고 다과 좀 준비했어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날 어머니가 비 맞고 계셨는데 선생님들이 안으로 모셔주시고 따뜻한 차 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미연 씨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하시고 가세요. 원장 선생님이 미연 씨를 교사실로 모셨어요. 미연 씨가 잠시 찻잔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여기서 저 기다려주셨어요. 미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 키우셨거든요. 시장에서 작은 가게 하셨어요. 원장 선생님이 조용히 들으셨어요. 그때 하원 시간이 5시였는데 엄마는 바쁜 날에도 손님이 더 오셔도 무조건 4시 30분에는 가게 나오셨대요. 손님이 있는데도요? 네, 딸 데리러 가야 한다고. 미연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30분 정도를 걸어오셨어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왜 그러셨을까요?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엄마가 안 보이면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는 늘 먼저 와서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미연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어요. 항상 5시 전에 여기 계셨죠. 바로 저 현관 앞에. 우리는 모두 현관 쪽을 바라봤어요. 45년 전 젊은 엄마가 딸을 기다리며 서 있던 그 자리. 엄마 기억 속엔 지금도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딸 얼굴 보러 가는 그 시간. 그래서 지금도, 네, 엄마한테는 지금도 제가 7살이고 5시면 저를 데리러 가야 하는 거예요. 미연 씨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엄마한테 짜증 많이 냈어요. 미연 씨가 고백했어요. 친구들은 엄마가 차 태워주는데 저만 걸어 다니고 친구들은 새 옷 싸입는데 저만 헌옷 입고. 그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셨죠. 미연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엄마는 저한테 최선을 다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원장 선생님이 미연 씨 손을 잡아주셨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신 게 다행이에요. 네, 그날 유치원에 저 찾으러 오신 거 보고 확실히 느꼈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미연 씨가 미소 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매 환자들은 가장 행복했던 기억 속에 갇힌다고. 엄마한테는 그게 저를 데리러 오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기억하시는 건 딱 하나. 딸을 사랑한다는 것. 딸을 데리러 가야 한다는 것. 그게 할머니한테 남은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아이들 하원시킬 때마다 데리러 오시는 부모님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준호 오늘 어땠어요? 어머니, 오늘 준호 정말 기특했어요. 예전엔 그냥 업무적으로 대답했는데 이젠 달라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실지 아니까. 이 부모님이 아이 얼굴 보려고 얼마나 애쓰셨을지 아니까. 어느덧 2년이 지나고 미연 씨가 유치원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미연 씨. 오늘이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되는 날이에요.
그날 이후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미연 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미연 씨가 작은 화분을 내밀었어요. 앙증맞은 다육이가 심어져 있었죠. 엄마가 좋아하시던 다육이에요. 여기 두고 가도 될까요? 엄마가 서 계시던 그 자리에. 그럼요. 우리는 함께 현관 앞에 다육이 화분을 놓았어요. 엄마, 여기에요. 엄마가 매일 서 계시던 자리. 미연 씨가 다육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지금도 5시만 되면 엄마 생각나요. 엄마, 오늘도 나 기다리러 오셨구나 하고. 미연 씨가 돌아가고 저는 다육이 화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45년 전 이 자리에 서서 딸을 기다리던 젊은 엄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손님이 있어도 딸 얼굴 보려고 30분을 걸어오던 그 엄마. 그리고 70대가 되어서도 치매로 모든 걸 잊어도 여전히 딸을 데리러 이 자리에 오시던 할머니.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사랑이 뭔지, 기억이 뭔지. 우리가 평생 간직하는 건 결국 이런 거구나.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던 순간, 그 사람을 위해 했던 것들. 지금도 5시가 되면 그 다육이와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지금도 어디선가 할머니는 미연이를 기다리고 계실까? 7살 미연이 엄마가 오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올 그 아이를. 그리고 저는 오늘도 아이들을 하원시키며 부모님들께 말합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아이가 엄마 아빠 보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들으시는 부모님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45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그런 사랑으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분께 한 번쯤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잘 계시죠? 아빠, 오늘 뭐 하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52년을 기다려온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마음행복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